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판사 설날 전 폭로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설날 전 007 작전, 네, 과거와 닮은 꼴,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특히나 그 오원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허경영이 이자를 고소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하고 함께 이 피해자 고소를 했는데, 이때 이 허경영 최측근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신속하게 이 설날 전에 007 작전하듯이 뭔가 이 합의를 시도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도 설날 전 아주 007 작전하듯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오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재판을 막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 허경영이가 오원복 선생님이 3천억을 허경영이한테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이 오원복 선생님이 A씨하고 짜고, 그 A씨는 권총을 들고 조폭을 동원해서 3천억을 요구했다. 근데 오원복 선생님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해가지고 허경영이를 당당하니까 고소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각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래서 다시 남대문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각하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허경영이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그것도 양주경찰서에서 각하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고통을 겪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일이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오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에 있는데 제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주 급하게 지금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 판사, 오창섭 판사가 설날 전에 이 폭로를 해버린 거죠. 폭로를 해버리고, 이것이 타이밍상 많은 국민들이 알게끔 이 정의로운 판사의 폭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창섭 이 부장판사는 이 허경영 측에서 이 소정의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소정의 변론, 이 소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 말하는 거죠. 정해진 절차가 아닌, 그러니까 변호인이 법정에서 정해진 공판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몰래 변론이다, 몰래 변론,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몰래 변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문제, 이 재판부에 청탁하고 거액 성공보수, 드러난 법조계 민낯 해가지고 뭐 수임료 20억, 성공보수 30억 논란, 돈 권력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의 이제 행태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 판사, 변호사, 전화 접촉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판사의 사건 청탁하면 신고, 전화변론 금지,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런 아주 뭐 뒷문 변론이다, 몰래 변론이다, 전화 변론이다, 이런 게 큰 문제, 이 법조계의 이 거대한 문제. 그래서 전화 변론에서 끝나지 않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이 법조 비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소정의 변론인데, 그런데 이 지금 설날 바로 전날, 설 바로 전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고, 이 오창섭 부장판사는 소정의 변론 시도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허경영이가 전에는 MBC PD수첩에서 그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네, 그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그거 아주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네, 그거 수사 중에 있다.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허경영 이 측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허경영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성당에 다닌다. 네, 전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이 전 비서실장의 이 녹취록이 또 입수가 된 거예요. 네, 이걸 한번 들어보면 이게 정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있어 왔던 말들, 뭐 50억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부장판사의 입에서 터져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무로 양으로 참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준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퇴사랑 문제는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아니면 최사랑 문제는 그 최사랑이라는 여자 그분이 폭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이제 해결에 도움을 많이 준 게 아닐까. 네, 이 이제 전 비서실장의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최사랑 문제가 그때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서장이 자기가 그 의견서를 갖다가 검찰에 좋게 올리면은 형 좋게 나오고 맞아요. 경찰서장에 그래갖고 내가 그 양준 경찰서장 오해 그 자기 바로 위에 경찰청장 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가니까 막 그 이빈서장이 그냥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90도로 거짓말 안 하고 저를 보고 막 어떻게 오잖아요. 오해 그 자기 바로 위에 경찰청장 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가니까 막 그 이빈서장이 그냥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90도로 거짓말 안 하고 저를 보고 막 어떻게 오해 그 자기 바로 위에 경찰청장 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가니까 막 그 이빈서장이 그냥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90도로 거짓말 안 하고 저를 보고 막 어떻게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동안 제보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 대순진리의 뭐 이 관계자 뭐 이런 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하고, 그리고 이 지금 부장판사 입에서 나온 거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피고인 측의 이른바 이 소정의 변론 시도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소정의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네, 이렇게 아주 직격해버린 거죠. 직격해버린 거. 그러면서 우리 법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가 바로 소정의 변론이다. 이 전화 변론, 뒷문 변론, 몰래 변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가 포렌식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오원복 선생님은 그때 이 판사가 무슨 포렌식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한 뭐 기소 뭐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은 죄송하지만 이 설날에 제보를 했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걸 꼭 방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고향에서 원래는 좀 자고 올까. 네, 그래서 가족들도 다 이제 자고 가길 바랬는데 급하게 제가 이 사무실에 가서 볼 일이 있다. 네, 해가지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저야 이제 뭐 고향이 멀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은 설날 전 007 작전,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뭔가 이 설날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창섭 부장판사가
정의로운 폭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원복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피해자들인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것을 변호사협회, 네,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다가 전수조사해달라. 네, 누가 했는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지금 이 법무부 그리고 이 변호사협회, 네, 여기에 이제 강력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